네, 안녕하세요. 게으른 도끼입니다. 이 영상은 저의 매매 일지를 기록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7월 말 정도에 한 200 얼마 정도로 해서 500만 원을 목표로 단기 매매 위주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를 사용하고 어차피 뭐 장기 투자도 아니고 가치 투자자도 아니고 단기 매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모멘텀이 있으면 그 종목을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 원래는 8월 1일부터 이 영상을 좀 해야 되겠다. 어, 이 영상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 카페에다가 남기기도 그렇고 주식 카페 같은 거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 블로그를 하기에도 뭔가 글을 써야 되고 뭐 사진도 캡처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했는지 이렇게 복기하면서 왜 이 종목을 여기서 샀지? 어떤 근거로 샀지? 그런 거를 복기하면서 말로 하는 게 전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글 쓰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누가 보실진 모르겠지만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 항상 그 유튜브 보면 엄청 고액 투자자분들의 화려한 돌파 매수 이런 게 많잖아요. 하지만 소액 투자자분들은 좀 현실과는 좀 괴리감이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하면서 같이 그런 매매에 대한 그 투자할 때 매수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차트상의 이유랑 재료상의 이유, 근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동안 매매한 것도 잠깐 볼까요? 먼저 이제 현재 8월 8일이죠. 이번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이번 달부터 조회가 된 거고요. 아마 여기랑 여기랑 좀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현재 갖고 있는 거에 평가손익 이런 게 반영이 되나 봐요. 그래서 한 7월 이때쯤으로 좀 땡겨 보면 네, 7월 31일 이때는 이제 여기는 수익이 37만 9천 원 정도 나오는데 실현손익은 13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그 평가손익이 반영이 돼요. 이날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상따에서 이렇게 넘어온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다음날 실현을 하면서 뭐 이렇게 다음날은 어떤 게 반영이 이제 평가손익이 전날 이미 반영이 됐으니까 이렇게 반영이 안 돼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7월 28일부터 142만 원 정도 실현손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날 26만 원 정도 수익이 나서 예탁 자산이 250만 원이니까 한 220 얼마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139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마 제가 이 카카오 하나를 들고 있어요. 마이너스 3만 원인데 이 평가 손익이 반영이 되어서 이 가격과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한 거 잠깐 볼게요. 일단 먼저 파두 먼저 볼게요. 파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일 시간의 마지막 타임에 파두가 전일 시간의 마지막 타임에 중간에 보니까 마이너스 1%대로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더 하락을 했었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락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이렇게 말아 올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날 상장하고 하락했지만 몇 분 만에 이렇게 20%대 상승을 보이는 걸 보고 아, 이 종목은 끼가 좀 있구나. 끼가 좀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7,000원 정도 손절 잡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에 시간의 마지막 타임에 한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겠죠. 마이너스 0.3. 근데 어 제가 오늘 아침 장전 시간에서 그냥 이거를 정리해 버렸어요. 뭐 갈지 안 갈지 사실 뭐 끼가 있는 것과 이 종목이 이제 시작한 라인이죠. 시작한 라인 위에서 마감이 된 것까지는 긍정적인데 이 종목이 가야 될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끼가 좋고 뭐 그렇지만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장전 시간에서 그냥 한 1,000원인가 먹고 수익을 내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갭상승하고 추가 상승까지 나와서 이때 좀 따라 샀죠, 제가.
이때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이거는 뭐 많이 먹진 못했어요. 그냥 자신 없는 자리다 보니까 한 4만 얼마 정도 수익을 냈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Y랩 같은 경우에 이건 좀 그래요. 처음에 여기서 사고 팔고 손절했죠. 그 다음에 다시 사고 수익 내고 사고 수익 내고 사고 손절하고 사고 수익 내고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것도 뭐 많이 먹은 건 아니고 짧게 잽을 친다라고 하죠. 보통 복싱 표현에서 잽을 날린다 뭐 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매수한 이유가 그거예요. 보통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렇게 고점 한번 넘기고 또 한번 넘기고 또 한번 넘겼잖아요. 보통 이렇게 3번 정도 고점 넘기면 이제 좀 빠지기 마련인데 4번 정도 이렇게 또 이렇게 올릴 때에는 좀 강하게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냥 패턴상 강하게 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네이버가 AI 웹툰이라고 해서 관련주로 Y랩이 이렇게 나오죠. 웹툰 특화 AI 추천 전면 도입, 뭐 수익화 속도 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Y랩이 네이버 웹툰에서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는 만화들이 많으니까 웹툰들이 많기 때문에 수혜주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좀 강하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흘러내리면서 마감이 됐고 그래도 비중 관리도 하고 너무 위에서 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 이건 좀 너무 높게 샀어요. 높게 사기도 하고 그 다음 Y랩 이런 거보다 좀 많이 사기도 했어요. 그 다음 손절을 해서 마이너스 5만 천 원 정도 손실이 났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뉴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HBM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 뉴스 보고 나서 이제 반도체 장세가 다시 좀 반등이 오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했지만 그 제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그림이 나와서 그냥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진로봇, 좀 많이 안타까운 종목인데 전일 상한가 종목이고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신고가에 갈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짝 이렇게 원래 한 여기서 샀으면 조금 버텨봤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놓쳤어요. 다른 거 하느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잠깐 보여가지고 샀다가 힘이 빠지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에 그냥 짧게 먹고 한 8,000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던 것 같고요. 나중에 여기서 봤으면 다시 매수를 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제가 못 봐가지고 매수를 못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손실이 좀 많이 난 종목 볼게요.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 마이너스 18만 원이나 손실이 났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손실이 났냐면 이때 셀바스 헬스케어가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추세 자체가 뭐 2차 전지나 그 다음에 초전도체 그리고 AI, 로봇 이렇게 네 개밖에 볼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AI는 그 중에 하나고 AI의 순환매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솔트룩스를 샀는데 그냥 사고 당연히 가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나 봐요. 또 사고 이상하네 왜 밀리네 여기까지 한번 더 사볼까 해서 또 샀어요. 근데 뭐 반등도 제대로 못하고 다시 이렇게 밀리는 모습에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잠깐 샀다가 그냥 동시호가에 매도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잼만 날려볼까? 일단 좀 치솟아 올랐잖아요. 한번 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살짝 잼만 날려볼까 했는데 잽을 날린 다음에 다시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방어를 안 하고 그냥 손을 뻗은 채로 가만히 있다가 제대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매 영상, 일지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렇게 작은 방심 하나로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짤짤이로 열심히 이렇게 4만 원, 4만 원, 2만 원 이렇게 벌었는데 이거 한 방에 다 날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음부터 방심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성 델타 비츠로테크도 손절했네요. 제가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손절을 했는데 뭐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갭 상승 한 다음에 좀 크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갭 상승 다 채우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중간만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렇게 여기 하단까지 갔다가 반등하는 경우도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예 깨고 내려가는 경우는 재료가 약한 경우에는 그냥 깨고 내려가죠. 하지만 비츠로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에 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2등주가 파워로직스였고요. 비츠로테크가 3등주로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뉴스가 하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뭐 뉴스가 나고 이제 3등주로 치고 올라간 거긴 하죠. 100% 자회사, 그러니까 뭐 지분 뭐 조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100% 자회사가 초전도 가속기용 고출력 커플러 개발했다. 일단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초전도체의 치음만 스쳐도 올라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한 번 더 가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위로 쳐주긴 했지만 제 매수 타점이 좀 잘못돼서 손절이 나간 케이스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시나리오를 매수를 할 때 보통 여기 하단이나 중간, 그 다음에 여기 완전 하단 이렇게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요 정도, 뭐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한 템포 천천히 매수를 했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수익 낼 구간들이 많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때 너무 몰아서 짧은 구간에 많이 사버려 가지고,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세 번에 나눠서 그 짧은 구간에 사버리다 보니까 뭐 버티지 못하고 손절이 나가지 않았나 합니다. 뭐 크게 손절한 건 아니고 마이너스 3만원 정도 손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였죠. 그냥 하락할 때 잠깐 낙주 매매로, 보통 낙주 매매는 이렇게 저점이 깨질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주 매매 같은 경우에 한 3번 정도 깨질 때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하락하고 저점을 3번 정도 깼잖아요.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양봉 살짝 나오는 거 보고 샀다가 금방 팔았는데 뭐 더 많이 올라가 버렸더라고요. 어차피 근데 매수를 많이 한 건 아니고 뭐 많이 올라서 아쉽긴 하지만 그 에코프로가 하락할 때의 느낌과 다르게 이건 좀 무서웠어요. 그래도 대장주라서 이게 좀 반등을 하지 않았나. 무조건 대장주 안에서 낙주 매매는 대장주 안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 다음에 STX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는 제가 차트상으로는 왜 매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매도를 했는데 하자마자 이렇게 강슈팅이 나와서 뭐 상한가 터치까지 하더라고요. 이 몇 퍼센트일까요? 거의 4%대 슈팅이 나왔네요. 많이 아쉬운데 이것도 이제 뉴스 보시면 STX 이렇게 니켈 광산 지분 20% 인수계약 체결이라는 재료가 괜찮고,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52주 신고가를 넘겨주는 그런 차트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서 신성 델타테크만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나머지 후발주들은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몰릴 만한 종목이 딱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여기 내려왔을 때죠. 여기가 중요한 라인인데 이 라인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요. 여기까지 갔을 때가 이제 플러스 한 14만 원 정도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평소 같았으면 매도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때가 그 실현손익이 마이너스 19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상한가에 안착을 한다면 얘가 이 19만 원 마이너스 19만 원을 다 회복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로 매도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꺾일 때 매도를 했고요. 잠깐 이제 여기서 다시 매수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신성 델타테크가 막 이제 막 하락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돈이 몰릴 때가 어디지?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딱히 없는 거예요. STX 말고는
뭐 유진 로봇은 뭐 이 현상을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유진 로봇 못했어요. 이 현상을 갈 거다.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어요.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얘는 아니고 그나마 이슈가 있는 STX가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많이 빼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다행히 제가 못 봤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올라오고 있길래 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거의 약손실에 매도를 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 몇만 원 번 것도 여기서 좀 까먹고 이래가지고 16,000원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도한 이유가 있죠. 바로 이제 우리로 때문인데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이때는 제가 확신에 차서 이때 보시면 이제 그동안 그 전까지는 뭔가 잼만 날리다가 여기서는 이제 좀 제대로 뻗었어요. 잼만 날리고 있다가 이때는 약간의 확신이 차가지고 비중을 좀 실었어요. 얼마 정도 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 1280주 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4589주 거의 뭐 9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미수 써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상한가 부근에서 다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이때 매수를 한 이유는 딱 그거예요. 초전도체가 이렇게 완전 작살이 났잖아요. 작살이 나고 있고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다이오드인가 해서 뉴스가 여기 있으려나요? 여기죠. 이제 여기는 MIT 초전도 특성 다이오드를 발견했다. 양자 컴퓨터 수혜 기대감. 뭐 기사를 아까 이렇게 올라갈 때 읽어보긴 읽어봤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관련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신성 델타테크나 파워로직스, 그 다음에 서남 이런 종목들이 약간 관련주로 엮여 있고 여기는 좀 새롭게 초전도체 관련주긴 하지만 약간의 결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뭔가 빠지고 나서 엄청나게 빠져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상 이제 지금 초전도체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 관련된 그 안 좋은 내용 있잖아요. 아니다. 미국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이렇게 거기서는 악재가 완전히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초전도체 아니야 라고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약간 다른 결이라고 말씀드렸죠. MIT에서 이런 다이오드 초전도 관련해서 다이오드 그런 게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멈추고 여기서 지켜주는 그림이라서 다시 이거는 분명히 상한가 사람들이 다시 몰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 비중 베팅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간신히 수익 전환을 했어요. 사실상 이런 솔트룩스의 방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안일함만 아니었어도 수익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었음에 오늘도 좀 감사한 하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별 실현손익을 보시면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많아지진 않아요. 절대. 저는 뭐 한 번에 크게 이렇게 한 번씩 노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는 좀 항상 방어하는 식으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확신이 들 때는 약간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예수금이 크다고 해서 수익이 크진 않습니다. 예수금에 비례해서 수익이 커지려면 이제 점점 갈수록 예수금이 커져야 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금이 이제 500만 원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500만 원이 차면 다시 한번 출금을 해서 300으로 600만 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진행을 해 나갈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저의 매매 일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